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매일이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시장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4,500포인트를 찍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 엄청 빠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4,600포인트를 넘기는 와우. 기염을 또 토해내면서 지수가 정말 저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1월 중에 5,000포인트 보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오늘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뭐 커뮤니티 보니까 삼성전자 수익 인증 글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단기 고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던, 하루였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뭐 주식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선물로 굉장히 좀 따뜻하게 또 매매도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비중 베팅을 조금 하방으로 강하게 때려기도 하고 현대차도 양방 다 매매를 좀 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장 후반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매매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매일이 정말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삼성전자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앞자리가 20조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목격하는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실 혹은 기대를 안 하시더라도 뭐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M 가이드로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이 잠정 실적이 원래는 이제 16조 8천억에서 이제 올라가서 17조 8천억으로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센이 잡혀 있는데 이제 스트릿 컨센으로 하죠. 스트릿 컨센으로 보면 대부분 21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삼성전자는 최소 21조 이상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나오는 말들이 중요하겠죠. 최근 뭐 디램 전영원 부회장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CS에서 발언했던 뭐 휴대폰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등등을 보면, 그리고 또 젠슨왕 CEO에서 디램에 대한 이야기, 낸드에 대한 이야기 등등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일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별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소부장 종목군들이 정말로 뭐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막 빼버리던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소부장의 시간이 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당연히 왜 이러냐면 수량, Q가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Q가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스페이스가 남고 있다. 남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로 잠깐 볼까요?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좀 띄워서 잠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메모리 3사 인프라 프로젝트 스케줄입니다. 투자 스케줄은 1분기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삼성전자 패스트4, P4에 이제 이미 4분기부터 장비가 들어가고, P5 이제 3월달, 아니 3분기부터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테일러, 미국 공장 올해 1분기부터 발주가 되면 삼성에서만 시작되는 게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장비가 작년에 이렇게 멈춰 있었던 구간들, 멈춰 있었던 것들, 용인 클러스터 굉장히 큰 거,
구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M15X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좀 지연됐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싹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싹 들어간다. 마이크론까지 싹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놓고 이번에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 네. 또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런 사진들 가지고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참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고 죽게 패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중성주 하는 사람들은 뭐 변동성이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두드러 패버리던데,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들 1 거래 대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조가 터졌습니다. 10조가 삼성전자에 10조가 터졌고, 뭐 하이닉스 6조, 뭐 한미반도체 1.9조, 1조 9,600억이니까 그냥 2조 잡고, 예? 현대차 4조, 오토에버 1.7조. 그러면 코스피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터졌습니까?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함께 오셔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그룹의 음봉 매집형 패턴이 발생하고 오늘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내용들은 다 나왔었는데요. 어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그거죠. 어제 저도 그 현대차를 보면서 왜 구글이지? 왜 딥마인드지? 뭐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이게 쭉 올렸다가 그냥 빼버리고 오토에버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를 뺐단 말이에요 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날 종목이 올라가냐 아니냐인데, 어제 이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봉 매집이라는 것은 신고가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인데, 신고가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강성주주라는 게 있죠. 주주들 가장 중요한 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던져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심장이고 끌고 왔는데 디데이인데 안 가? 아닌갑다 하고 던지고, 그 위에서 종 호재로 그 물량을 받아먹는 개인들, 예? 여기도 손절하고 하다 보면 손바뀜이 돼버리는 거죠. 손바뀜. 그래서 어제가 손바뀜의 구간이었고, 오늘 그 손바뀜을 잡아먹으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 하드웨어에 이제 AI를 심는 거죠. 딥마인드가 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 새롭게 나온 게 비공개 회담, 비공개 젠슨왕과의 비공개 회담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현대차를 레벨업 시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폭등을 했고 스마트 머지가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유한양행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면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음봉 매집을 하고 올렸을 때 어떠한 현상인가 바로 죽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 이미 오토에버는 3단 파동이 나왔으니까 1단, 2단, 3단계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오토에버가 상가고 내일 하면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 네. 현대차 경우에서는 이제 신고가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어찌됐든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자동차 기업 중에 독자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와 현대차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가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시장에서 인정해 주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오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보는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은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세론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100% 세론이었습니다.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밀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고요. 뭐 그거는 수급이 결정해
알려주는 거고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 대응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제가 한결같이 말하죠. 일동제약이다, 일동제약이다, 일동제약이다. 그냥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굉장히 쉽잖아요. 경구, 노보노 디스크 FDA 받고 아직 시판 안 됐는데 어제 시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급해지는 건 누구냐?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는 저분자 펩타이드다. 근데 일라이릴리가 저분자 펩타이드의 기술 이전을 또 해버렸다. 1억 3천만 달러. 마일스톤만 그냥 선급금만 770억 줬다.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쉬운 매매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갈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좋을 수 없는 시장이나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참 많은 종목을 시장에 깔아놓기도 했어요. 뭐 일정 부분 뭐 수익을 담보로 깔아져 있고 계속 수익 구간에서 그냥 계속 가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는 있지만 안 가는 종목군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는 종목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의 시장이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저도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바꿔가지고 최대한 우량주 위주에서만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내리에는 정말도 강하게 많이 꽂히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올해도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점점 더 작년에도 그랬고 하지만 선진화돼가고 있구나. 선진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비록 돈 못 버는 로봇주가 작년에 18배가 가고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거품이 천지인 시장과 거품이 있어야 주식이 올라가고 꿈만 있는 주식이 더 잘 가는 이런 시장의 이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최근에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공부한 만큼 학습한 만큼 노력한 만큼 모을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긍정적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을 지켜줄 수 있겠네. 그리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더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선진화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양극화죠. 시장의 양극화. 자, 오늘 시장 보면 종가상으로는 이제 뭐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인데 오늘 지수가 여기 이 구간에서 장중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 하락 종목 수 1450개 여기서 1450개가 찍히면서 정말로 하락 종목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한 1500개까지 하락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고 300개, 1150개 이랬으니까 하락 종목 수 굉장히 많았다. 거래대금 30조 육박이죠. 근데 코스닥은 10조예요. 아시아 증시 다 빠졌는데 국내만 강했다. 강할 수밖에 없죠. 삼전 닉스 시가총액 비중 38%, 현대차 그룹 3%, 41%가 오늘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 나쁠래야 나쁠 수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볼만한 거는 없고 내일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에서 지금 상방으로 가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연속적인 매도가 사거래일째 조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일 약간의 시장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강하다라고 하면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늦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때린다 하면 엄청 세게 민다. 그럼 조금 잡아보는 거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메일이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 종합 4,500 정말 빠릅니다. 놀랍다라고 생각들고 자고 일어나니 오늘은 4,600을 찍고 이러다 정말 5,000피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즉 포모에 빠지지 말자. 이 말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밤 미장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마이크론 10%, 샌디스크 무려 30% 폭등입니다. 원래도 좋은 상태에서 젠슨 황의 한마디 메모리, 낸드에 대한 언급이 주가를 아예 로켓을 달고 저 세상 끝까지 달립니다. 오늘도 트랜스포스의 낸드와 디램 가격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감을 계속 만들죠. 대신 주가도 그만큼 올라왔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국자 반도체 소부장은 작살이 나버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프리장에서 급등과 선제적으로 선도주들의 이미 폭등을 했었죠. 한미 반도체 하더라도 50% 가까운 상승에 그 외 장비주들 올라가면서 최소 15에서 20%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올라가 버린 거. 그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갔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어찌됐든 반도체 들고 있으면 일부 때렸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장에서 무너져 버린 게 이런 이유였고 미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가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직은 미장을 안 봤지만 아마 하락할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러한 피로감의 연속이 금일 하락의 조정을 조금 보이지 않았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현대차 그룹주겠죠. 어제 나온 내용이 오늘 다시 부각된 것도 일부 있으나 결국 어제 언급 안 된 진스왕의 비공개 30분 회담, 이게 임팩트가 컸던 것 같다 봅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음봉으로 털어버려야 음봉 매집이 잘 되기도 하죠. 꼭 이러더라고요.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그게 어제였고 오늘은 폭등입니다. 가까운 음봉 매집.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까 말한 유한영행 여러분들 차트 돌려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음봉 매집엔 정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일은 삼전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삼전 최소 20조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죠. 이미 스트릿 컨센 21조 언저리입니다. 그걸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판 열려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락에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종목은 고점 찍어도 여러분들 제가 내린 통계 중에서는요, 이렇게 엔벨로프라는 게 있어요. 엔벨로프가 있어요. 엔벨로프 20을 설정한 20이라는 거, 엔벨로프 20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21 2평입니다. 21 2평, 21 2평과의 이격이 20%라는 거죠. 20주 평균에 20일의 평균에 20%가 올라가는 선을 엔벨로프라고 하는데, 삼전은 이 위에 있어요. 하이닉스도 위에 있어요. 예, 한 5, 6년 만일 거예요. 그 2021년도 96,000원인가 할 때가 올라왔던 거고 5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바로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제가 주식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 예, 네버. 즉 이렇게 했다가 결국 떨어지면 볼벤 하단에서 반등 확률 95% 이상, 아니 99%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통계는 그래요. 통계는 그랬습니다. 대신 이게 뭐 잡주 말고 주도주에서, 대장주, 우량주에서 그랬다. 즉 이 말은 이 위로 올라가서 쭉 뻗는 경우가 극소수였다라는 겁니다. 극소수였다. 지금 흥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눌림 왔을 때 반등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눌림 이제는 잘 기다려 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일단은 언급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 삼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세론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소부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판 보지 마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렸죠. 기판 절대 보지 마라. 예? 왜? 금값 올랐지, 굴이 올랐죠. 예. 기판에서는 금이 들어간다고요. 금이 20%를 차지한다고. 근데 금값이 더블이 됐어. 이게 영업 레버리지를 낼까요? 못 낸다 이거죠.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심택 같은 거 쳐다보지 마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했던 내용들 여러분 잘 상기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이 밀릴 때 누가 올라갔죠?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 시소 역할을 해주고 있다. 대신 주도 업종은 아닌 것 같다. 주도 업종은 아니나 시장의 반대급부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일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그룹주 단기 폭등에 내일까지 더 이어질까? 가면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대장으로 현대 오토에버, 오늘 링크 솔루션이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내일도 같이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퀄컴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 기사가 좀 올라왔습니다. 뭐 3조 뭐 수조 때 하는데요. 삼성은 파운드리에 업사이드가 참 많아요.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를 TSMC에 쓰고 여기에 이제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삼전이 잘 되면 참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소형 중소회사 수많은 이 생태계를 가꿔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더라고요. 아까 저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하이닉스 까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서 파운드리 수주가 나온다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직 좀 못 간 데가 디자인 하우스 패밀리스 파운드리 쪽이니까 이쪽도 관심 있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착 장비 아니 전공정 장비 쪽 봐야죠. 전공정은 몇 개 없습니다. 뭐 식각, 증착, 그 다음에 노강. 근데 노강은 우리나라가 장비가 없고 노강에 이제 위에 보호해주는 팸리클, 그 다음에 블랭크 마스크가 있죠. 왜? 그 노강에 들어가는 이 너무 비싸니까 웨이퍼가 너무 비싸니까 위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근데 아직 이제 펠리클은 그 FS가 거진 다 한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고 블랭크 마스크는 이미 하고 있고 DUV와 EUV용이 있는데 EUV용으로 업그레이드만 된다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파운드리 올라가면 이 두 기업들 잘 봐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기업은. 자 그리고 오늘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탄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뭐 계약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공매도가 8,800억 있었던 종목인데 쇼커버링도 좀 있었겠다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ABL, 리가, D&D 파마텍 알테, 올릭스 다 좋다라고 봅니다. 엣지는 쪽은 에이프릴 바이오, 에임드, 알지노믹스, 오름 테라퓨틱스인데요. 에임드 바이오가 좀 좋아 보이네요. 오늘 시간 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더 올라가는데 내일 눌림에서 좀 지켜볼 필요도 좀 있어 보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동제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NXT에서 나와버리면 아마 가지고 있는 거 싹 매도를 하고 소량만 좀 남겨놓고 본장에서 또 트레이딩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전 일단 셀온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 빠지면은 소부장 쪽에서 좋은 종목군들 좀 골라놓고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고 각 파트별 분명히 대장주는 선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현재 장비단에서 가장 강한 게 이제 테스, 유진테크, PSK, 원익 IPS, 뭐 좀 멀리 봐서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 장비단 왜 계속 발주가 나올 거니까라는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후공정은 딱 하나 있죠. 오사트의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EUV 쪽 뭐 SNS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후공정 테스트 단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애매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종목군들 오늘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현대차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현대차가 이런 거에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차트 돌려보면서 급등하면 그 다음날 그래도 갭 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면 조 단위로 들어오면 그 다음날 담은 1-2%라도 갭을 드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내일 갭 뜨면 또 빠져버릴 수 있다. 갭 뜨면 현대차가 과거 이때 빼고는 연속성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는 아래 구간이었고 지금은 1, 2, 3단 파동에서 역사적 신고가긴 하나 들면은 음봉 맞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런 거 있죠. 역사적 신고가에서 나온 이 음봉 매집, 거래대금 싫고 양매도의 음봉 매집에서 오늘 이거를 뚫고 올라오는 이 시점이었을 겁니다. 32만원대. 아침에 빨리 올라왔는데 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어설프게 SOS랩 같은 거 이 구간에서 들어가고 매매했는데 완전히 제가 실수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현대차 보던지 더 강하게 움직였던 현대 오토에버를 봤으면
정말 좋았던 하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늦게 현대차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선물로 이제 조금 소액 들어왔다가 숏을 때렸어요. 숏을 여기서 숏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조금 먹고 그냥 청산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매매는 이쪽에서는 더 이상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정도 일단 생각이 들고, 대단한 부분이라 현대차 주주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뭐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꾸역꾸역 상을 갔는데, 과거에 이때도 상 보내고 NXT에서 이렇게 올렸던 이 기억들이 아마 투자자들한테는 있어서 상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변동성 줄 때 그 변동성 매매 정도는 저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다 정도, 약상 매매로 봐야 되겠죠. 약상 매매. 나머지 로봇 중에서는 오늘 링크 솔루션이 테스트 성공했다라고 좀 올라왔는데, 내일 혹여나 이런 구간을 넘길지 그러려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로봇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직접적으로 매매는 안 할 것 같고, 지켜만 좀 보다가 흐름을 좀 지켜볼 생각이네요. 로봇 쪽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일단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저는 여기 단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가에 올라올 때 숏을 좀 강하게 들어가서 뭐 이거 짧게 파동 먹고, 뭐 여기서 꺾일 때 분할로 좀 들어가서 한 그 오늘 시가 언저리에서 전량 청산해 버리고, 내일도 하방으로 좀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아서 밑에 내려오면 네,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 이쪽은 지금은.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뭐 SK 하이닉스는 하루 정도 더 봐도 되겠죠. ADR 관련해서 9일날 뭐 공시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겠으나, 오늘 보면 대체로 위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좀 올라와서 이렇게 아랫꼬리 들고 올라왔는데 위에 윗꼬리가 달렸다. 뭐 SK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임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좀 내리면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밑에서 좀 들고 있었던 거는 어제 좀 불타기로 좀 가져와서 아침에 한 반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반 좀 넘게 팔았나? 여기에서 이제 해서 판 거만큼 더 산 거예요. 판 거만큼 더 사서 평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좀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조금 아쉬웠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여기서 돌파해서 이렇게 가면 좋았으나 좀 아쉬웠고, 여기도 수렴이 좋아서 이렇게 빠지면 하단에서 좀 봐도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스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뭐 세로이 나와서 뭐 일순간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PSK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강한 종목들이 눌렸을 때 눌림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놓고 보려고 합니다. 뭐 각각 본다면은요, 5일선이에요. 5일선 검은색 선이 5일선이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뭐 각각 전략을 일단은 1차적으로 세워놓고, 좀 더 밀린다 하면 순간 좀 확 밀렸어. 11선이 내일 4만원 근처까지 올 11선에서 받는 방법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안 죽을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로봇과 반도체 이야기 했고요.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서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은 거는 오름 테라피틱스인데, 뭐 이렇게 쫄쫄쫄 가면 그냥 매매 못하는 거죠. 보유자 영역이고, 뭐 ABL 바이오, 뭐 에이프릴, 여기도 기똥차게 11선만 가면 올라오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알테오제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뭐 리가캠 오늘 임상 데이터 나온 거 완전 관할까지 나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리가캠 그래도 10조는 가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 여기도 양음양 패턴으로 그냥 우상향 잘하고 있구나 좀 보여주고, 올릭스 오늘 신고가를 하는데, 이번에 JP모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빠지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30%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되는 것 같고요. 일동제약은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좌는 2개로, 수익 쪽은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어제부터 잡아가지고 뭐 중간에 한번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평단가 조정하기 싫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고 있고, 오늘 오전에 이쪽에서 매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놓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눌림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45,500원에다가 걸어놨더니 못 사고 뒤늦게 좀 높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42,000원부터 들어가서 일부 팔고 NXT에서 계속 산다고 샀는데 장 막판에 일단은 좀 팔면서 비중 좀 줄여놓고 내일 봅니다. 이 자리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게 되면 운이 좋으면 월봉 기준에서 이제 여기 4만, 월봉 기준에서의 강력한 저항대는 여기 윗꼬리가 좀 있죠. 46,000원이기 때문에 46,000원대 일단은 거의 좀 비중을 좀 다 줄여놓고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던가 하고, 빠지면 혹은 돌파하면 다시 볼까 이렇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간에 오늘 뭐 삼익제약이라든지 상을 갔는데 지난번에 점상 갔던 내용이에요. 장기 지속 플랫폼 한다라고 해서 갔었죠. 오늘 특허 등록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들어간 거는 바로 손절하고 밑에서 좀 다시 샀는데, 다시 사서 뭐 상한가에 잘 매도했던 것 같아요. 한 8, 9% 먹었던 것 같은가. 뭐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이 학습된 거라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했고요. 나머지는 뭐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뭐 얼마 없어서 슈어소프트나 뭐 현대오토에 뭐 매매한 거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요. 지금 뭐 종목군들이 사실은 뭐 ST팜도 참 좋은 종목인데 여기서 일단 반등을 했고 SK바이오팜도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재수 없어가지고 좀 더 밀려서 가느냐 하는데, 빠지면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 하단에서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원전 잠깐 이야기하면 두빌 여기서 바로 못 가면 또 조정받고 또 가겠죠. 하단은 저는 지켜준다 생각을 하고요. BHI도 마찬가지예요. BHI도 지금은 어찌됐든 좀 발 담가놔야 된다. 매수를 해서 발 담가놓고 빠지면 밑에서 더 산다 혹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가버려야 된다. 방법 없다. 이거 뚫리면은 여러 번의 저항이잖아요. 작년에 어찌됐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구간에 나왔던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왔던데 계속 수주만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뚫리려면 뭔가 그냥 미국의 계약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배열 회수 보일러 미국 쪽에는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지금 작년에 제가 1.8조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24년도 1.8조에서 작년에만 한 1.5조에서 거의 2조 가까이 수주했으면은 뭐 중간에 매출도 있었으니까 좀 떨어졌다 치고 3조는 될 거 아닙니까?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량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30분이 넘어서 종목군들은 더 이야기하고 싶으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나 막 생각하지 말고 차갑게 냉정하게 지금은 시장을 바라볼 때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